민간인 정청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확인 정청래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우선.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몇 프로로 당선된다니,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겠죠. 본인은 다 기억해요, 그 숫자에 대해서. 저번 방송 때, 추미애 당대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김종수의 질문을 받았죠. 누가 될 것 같냐? 추미애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푹 들어왔어. 몇 프로로 그럼 당선된단 말이냐. 잠깐 0.7초 제가 고민했는데, 게시가 왔어요. 네, 오자 두 개가. 그래서 55% 득표로 이길 것 같다. 이야, 제가 저의 염력에 대해서 놀랐어요. 54.03%로 이긴 거야. 근데 이거는요, 전국 대의원 투표, 권리당원, 일반당원, 일반 국민, 4가지 분야를 합쳤고, 또 후보가 3명이잖아.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예측 불가능한. 그냥 질러놓고 어쩌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기초공천, 무공천. 안철수 대표가 들고 나왔을 때 내가 안 된다. 해야 된다. 파파이스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면 좋다. 국민 뜻을 물어보자. 국민 50, 당원 50 물어보자.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때 제가 또 예측을 하죠. 기자들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냐? 7% 차이로 공천을 하게 된다. 기초 공천을. 이건 사실입니다. 6.8% 차이로 기초 공천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럼 두 가지만 말할게요. 본인 탈락될 줄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또 한 가지. 잠깐만, 또 한 가지. 한 4개월 동안 국민의당 지지율 한 자릿수 나온다고. 그렇게 떠들었어요. 지금 한 자릿수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총선에서. 그 두 가지를 제가 해명할까요? 해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당대회 날 가서, 여보, 내가 파파이스 가서 2주 전에 55% 예측했는데, 54.0%로 추미애가 됐어. 여보, 대단하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당신도 예측 못하면서, 당신 건 예측 못하면서, 왜 남의 것만 그렇게 관심이 많아? 갑자기 화를 내면서. 더 듣고 싶지 않고요, 이거. 전대를 총평하자면, 본인이 보기에. 정당 사상 최초로 일반 국민이 정당에 입당해서 권리당원 자격을 득한 후 전당대회에 적극 참여해서 당권의 향배를 결정한 최초의 선거였다. 오로지 친문 성향의 당직자들을 선출하였다. 요렇게만 몰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가 글을 좀 잘 썼더라고. 뭐라고요? 과정이 공정했고 그리고 예고가 다 돼 있었고 국민들이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을 하면 그 과정은 준비되고 노력한 과정이었다. 그 과정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공격하는 것은 나쁘다. 저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건 물론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저기를 친박으로 프레임 짓기 위해 여기도 친문으로 프레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정치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실험이었는데 다른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공정하게 오픈돼 있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고 하면 부당한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만 많이 모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야권 지지자의 평균 지형인지는 따져볼 일이긴 한데 그것도 따져볼 일이에요. 아니 그때 권리당원들이 쫙 온라인 당원들이 입당을 했던 시기를 보면 비주류들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 떨어져 나가고 문재인 대표가 공격을 당하던 시점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막 가입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런 당시에 흐름이 있었죠. 흐름이. 그 흐름 속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걸 누가 검사를 하거나 넌 안 돼 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말라거나 속과내거나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정청래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근데 상대방에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가서 많이 찍었다. 아니 정청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했어. 그렇다고 투표 결과에 대해서 욕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건 무효.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결과적으로
뭐 친문이나 비문이나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용어에 골고루 당선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성향 사람들이 대다수 당원이야. 그럼 당원 보고 당신들 탈당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얘기하기 싫으면 자기 지지하는 사람 입당 운동을 많이 벌이란 말이야. 또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재공격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요걸 지켜보던 또 우리 국정원 오빠들이 또 여기서 또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 이게 갈등을 만들어서 부추기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게 그들의 특기이기도 하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 쪽 혹은 문재인 대표랑 가까운 쪽에서 보통 투표 오더를 때릴 때가 있거든요. 조직원들한테. 실제 뭐 온라인 당원들한테 노인은 누구, 청년은 누구, 여성은 누구 이렇게 해서 그런 오더가 내려간 게 있나요? 오더를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특히 온라인 권리당원들 심리적으로는 때리는 건 가능할지 몰라. 심리적으로 어떻게 염력으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추미애 대표 체제의 막후 실세가 정청래다. 추미애를 공개 지지한 시점에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기울었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분석을 막 했더라고. 의원님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뭐 한겨레도 그렇게 썼더라고.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도 하셨죠. 이 시대의 참 양보인으로. 왜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나부터 버리겠다. 일단 시키지도 않았어요. 아니 제안이 오는 듯 했어. 그래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은 내가 맞지 않더라도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입도 뻥긋 안 했어요. 실제로 입도 뻥긋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화 뭐 몇몇 의원 이름이 걸명되잖아요. 뭐 김현, 최재성 뭐 몇 명인데 회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각자 열심히 뛰신 거예요? 그냥 김광진 의원만 대변인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전국 경향각지를 돌아다녔어. 그것밖에 없어요. 김용익 의원도 가끔 나타나고. 근데 나머지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추미애 대표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공개 지지를 제가 그냥 했을 뿐이에요. 왜? 제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야. 지역위원장도 아니야. 추호 선생의 배려로 내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나는 그냥 내가 했을 뿐이야. 의원님 그건 됐고요. 억울하면 됐고 제가 오자가 없었어. 그건 저도 알고. 왜냐면 의원님이 이제 무슨 결정을 할 때 가끔씩 이제 의논하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왜 나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지? 이렇게. 근데 윤해 의원이 네. 이제 졌단 말이죠. 양양자. 물론 두 후보다 자격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외부에서도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양양자 후보를 영입하였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양양자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거나 윤해 후보는 안 된다고 하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해도 맞고 양양자도 맞네?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양양자 후보에 대해서 너무 왕따시키는 거 아니야 당에서. 뭐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당에서 그런단 말이야? 이 사람도 인재고 자산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양양자를 당선시켜보자. 그 의원님하고 가까운 손혜원 의원도 윤해 의원 지지했나요? 손혜원 의원하고 윤해 의원은 한 20년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윤해를 지지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알고. 그리고 김근태 의장 그 후원회부터 본인이 이제 뭐 일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브로셔 같은 거.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해 의원이랑 인연을 한번 썼어요. 사진도 찍고. 그게 나는 이게 이제 사실상 뭐 지지한다 이런 거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촉발이 된 것 같아요. 양쪽에 어쨌든 그 선거 전략이 있었을 텐데 그 선거 전략에 부딪히는 와중에 사람들이 보다가 네. 한쪽이 당하는 것 같다 이런 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동중심이거든요. 그렇죠. 동정표 제일 무섭죠. 그 표가 한쪽으로 어느 순간 기운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양양자 후보는 저기도 좀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 당하네.
왕따당 안에 이래서 권리당원들이 확 몰렸다. 이건 친문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유은혜 후보가 무슨 뭐 비문이나 반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도 사실상 그러고 본다면 친문이지. 제가 수원 경기도당대회 갔더니요. 우리 덕헌유세단 같이 했던 이동학 있잖아요. 아,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패자 중에 주목해줘야 되는 패자. 덕헌유세단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잖아요. 잘린 사람끼리.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안 됐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동학이 저 꼴찌다.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날아왔어요. 수원에 유일하게 한번 갔는데, 그랬더니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의원님 저 자문위원장 좀 해주면 안 돼요? 다짜고짜 그래요. 그래서 해. 사진 좀 같이 한번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찍었어요. 김광진 의원이랑.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면서. 또 눈물 나려고 그러네. 이게 왜 눈물이 나는 거죠?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같이 고생해서, 그때. 야, 내가 그런 인연을 본다면 공개질이라도 막 해주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동학을 응원합니다. 덕헌 유세단 때 나하고 같이 고생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동학 화이팅 이렇게 응원글을 썼어요.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는 우리는요 결정했어요. 우리는 그냥 김병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동학도 참 좋지만 의원님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동학한테 도움이 안 됐잖아. 응원글을 써줬어도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의원님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없어 영향력이. 근데 뭐 내가 맞고 실세라고 그래. 나 맞고 허세야. 근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유세를 잘했어요. 그래서 전국 대의원표에서 40몇 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왔더라고요. 김병관, 이동학, 장혁이 다 전화 왔는데 제가 그래서 김병관 청년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이동학, 장경태 애들 키우면 아주 괜찮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같이 활동을 하면 나도 청년위원회 활동할 때 나도 가서 뭔가를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이 아니신데. 고문. 자,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니 제가 할 얘기가 있어. 그래요? 그것만 하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김총수가 잠깐 얘기했지만 친문 싹쓸이 이 프레임은 친노 비노 프레임보다 더 악성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 체제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그걸 흔들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는 일은 없자 우리끼리라도 이런 거고요. 친문 싹쓸이는 결과가 좀 다양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지지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이 친문 싹쓸이는 계속 얘기하지만 친박과 친문 프레임으로 동시에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권 진영이 주도권을 갖고 정권 교체하지 못해도 힘 빼는 우리 각하의 기획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박 친문을 동시 패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조선일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를 공격하니까 청와대가 그걸 눈치채고 우리는 그렇게는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그 송희용 주필인가? 그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 그 얘기는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나오거든요?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불러도 별로 나올 얘기 없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최소한 청와대 수석은 경험해야 이 얘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아니, 근데 뭐 별로 아는 게 없을 거야. 내 얘기가 더 지금 들을 가치가 많아. 좀 들어봐. 근데 이번 선거는 김총수는 기획 대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번 여권은요, 이상하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로 보통 이 여당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아마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재 권력과 과거 권력이 다투는 이상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미 예언을 한 바 있잖아요. 조짐이 안 좋다. 그게 뭐냐면 강만수, MB 시절의 경제수장. 이분이 지금 압수수색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크게 영향을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 정권에서 반전 카드는 과거 정권 치는 거예요. 저는 그 조짐으로 강만수 사건을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우리 각하께서 내가 당할 차례가 됐네. 나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 하고서 지금 바삐 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당원들이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 자발적으로 당에 가입을 해서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개입을 한 뭐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의견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예를 들어서 김한정 의원이나 김현미 의원이나 물론 그분들이 표현을 좀 과하게 했을 수는 있는데 의원하고요 당원하고 예. 싸우면요 무조건 예. 국회의원이 잘못한 거예요. 의원이 지죠. 무조건. 그러니까 어쨌든 권리당원들도 보면 제가 볼 때도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배타적일 때도 있어 보여요. 아, 그건 맞아요. 그 권리당원들이 일단 왜 당하는 걸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대단히 공격적으로 대받아치는 네. 것도 실제로 있고요. 실제로. 그것도 있고 또 그걸 잘 이용하는 세력도 있고 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인터넷 댓글판에서 뒤엉켜 살았던 사람인데 선거라는 시기에는요 누구나 양쪽이 다 민감하고 날카롭습니다.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만 끝났을 때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지금 예. 지적하는 바죠. 예. 그래서 근데 끝나고 지금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났는데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근데 이제 또 언론에서 이걸 또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우리 선거 때는 다른 편에서 각각 지지한 후보가 달라서 열정적으로 지지하다 보면 다소 거친 언사도 나올 수 있다. 이제는 정권 교체를 하려면 같은 편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제하고 좀 서로 보듬자. 이런 명언을 남겼지. 보듬자. 이런 거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아무나. 네, 그랬더니 지금 서로 보듬고 있어요. 의원님 들어와주세요, 이제. 우리끼리라도 서로 돕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보듬자. 오늘의 정청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렇게 견적이 싸면 말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그놈은 그냥 견적을 던져본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절대 현혹되지 마소. 에이? 자동차 리스 렌탈 이젠 견적이 아니라 상담이다. 자동차 캐피탈 세금 전문가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앰프도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앰프도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기초 공천 무공천 안철수 대표가 들고 나왔을 때 내가 안 된다. 해야 된다. 파파이스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면 좋다. 국민 뜻을 물어보자. 국민 50, 당원 50 물어보자.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때 제가 또 예측을 하죠. 기자들이 물어요. 그렇죠. 본인은 다 기억해요, 그 숫자에 대해서. 저번 방송 때 추미애 당대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김종수의 질문을 받았죠. 누가 될 것 같냐? 추미애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푹 들어왔어 거야. 근데 이거는요. 전국 대의원 투표, 권리당원, 일반당원, 일반 국민 4가지 분야를 합쳤고 또 후보가 3명이잖아.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예측 불가능한. 그냥 질러놓고 어쩌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몇 프로로 그럼 당선된단 말이냐? 잠깐 0.7초 제가 고민했는데 게시가 왔어요. 네, 오자 2개가. 그래서 55% 득표로 이길 것 같다. 야, 제가 저의 염력에 대해서 놀랐어요. 54.03%로 이기. 민간인 정청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확인 정청래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우선.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몇 프로로 당선된다느니,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겠죠.